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실시된 2024학년도 수능시험 동아시아사 먼저 1번부터 10번까지 문제를 풀어보는 영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1번은 전형적으로 동아시아의 신석기 문화에 대해서 나왔네요. 아예 그 지역 이름하고 문화 이름까지 다 주어졌습니다. 상당히 쉽게 내려고 1번을 노력한 것 같습니다. 네, 창장강 하류 지역이라고 했고요. 또 문화 이름 허무드 문화. 그러면 늘상 나오는 것처럼 허무드 문화의 대표적인 투기가 답은 5번에 아니 3번에 나와 있습니다. 바로 돼지 그림 투기 쉽게 찾을 수 있었고요. 1번은 또 늘 나오는 황허강 중경의 양서호 투기였고요. 2번은 또 랴오강 유역의 송산 투기였죠. 그리고 4번은 일본 지역에서 발견되는 조몬 투기, 5번은 빗살무늬 투기. 네, 2번 가겠습니다. 2번은 가 왕조에 대한 설명인데요. 상당히 자료가 뭐 그림도 그렇고 설명이 긴데 결국 키워드는 이겁니다. 이 아래에서 두 번째 줄 이 나라의 장건자. 장건은 바로 한무제가 흉노를 견제하기 위해서 대월주와 동맹을 맺기 위해서 보낸 사람이죠. 장건. 바로 장건하면 한나라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답은 한나라니까 한나라는 것만 캐치했으면 답은 쉽게 1번입니다. 바로 군국제를 시행한 사람은 한나라 고조죠. 바로 한나라 고조가 군국제를 시행을 했고요. 여기 장건을 파견한 한나라 무제는 물론 다시 군 현재로 돌아갔긴 했습니다만 지금 요건 한나라 무제에 대한 문제를 묻는 것이 아니고 한나라에 대한 거 묻는 거니까 1번 확신을 가지고 찾아야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 함정이 있습니다. 맨 아랫줄에 도후부라고 있지 않습니까? 흔히 뭐 안동 도후부, 안남 도후부에서 도후부 얘기가 나오면 무조건 당나라다. 그렇게 함정이 빠지면은 이걸 답을 2번으로 갈 수 있는데요. 도후부란 명칭은 당나라뿐만이 아니고 한나라 때에도 변방에 설치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도부 여기만 꽂혀가지고 금방 당나라로 갈 것이 아니고 장건 바로 그 앞을 키워드로 딱 잡아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한나라로 해서 1번을 답으로 가야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2번 삼성육부는 당나라가 시행한 제도고요. 3번 남북조 시대를 통일한 나라는 당나라 앞에 수나라죠. 그리고 4번 취안저우 등지에 시박사 둔 건 이제 송나라 때부터 취안저우에 시박사를 설치했습니다. 해상무역을 관장하는 기구죠. 그리고 5번 좌현왕 우현왕을 둔 것은 또 흉노의 대표적인 또 그 직제 이름이라고 할까 그런 흉노 때의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3번으로 가겠습니다. 3번 밑줄 친 이 나라에 대한 설명인데요. 황제는 다시 출발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뭐 연운 지역을 수복하고자 했다. 자, 연운이라고 하는 거 연운 16주 말하는 거죠. 바로 연운 16주 일단 10세기 전반에 일단 그 중국이 5대 19 혼란에 있을 때 일단 거란이 만리장성 남쪽으로 넘어와가지고 연운 16주를 차지했죠. 근데 잠깐 뺏겼던 모양입니다. 이 연운 16주를 수복하고자 한다는 보니까.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여기 결국 이 나라는요 동북에서 일어난 나라입니다. 동북 지역 지금 만주 지역 중심으로 일어난 나라는 가장 유력한 나라 금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얘기를 하는 사람이 야율입니다. 야율. 자, 요나라, 거란 요나라를 세운 사람이 야율야복이지 않겠습니까? 야율대석이 누군지 모른다 하더라도 야율에서 봐서 야율 이 사람은 요나라 사람이구나, 거란 사람이구나 하고. 근데 이 문제가 거란에 대해서 묻는 문제가 아니죠. 지금 야율성을 가진 사람이 지금 딴 나라 얘기하고 있는 거고 그 나라는 동북 지역에서 흥기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결국 이건 금나라라고 캐치해야 되고 특히 이제 그 나라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지금 야율 씨가 말하는 우리나라, 즉 거란 대부분 영토가 지금 빼앗기게 된 상황이고, 그러니까 이게 금나라가 아구타가 금나라 여진족을 통일한 다음에 금나라를 세운 때가 1115년이고 그로부터 10년 후인 1125년에 금나라에 의해서 요나라 멸망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그 시대의 지금 상황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결국 그래서 이제 뭐 쉽게 그렇게 금나라가 지금 막 한창 일어나고 있으니까 함부로 덤비지 말고 좀 차분히 때를 기다리자 그런 주장을 야율대석이 했다. 그게 되겠습니다. 하여튼 결국 이 나라는 여기서 묻고 있는 나라는 요거 아니고 금입니다. 자, 그러면 금나라는 3번이죠. 네, 이원적인 통치체제, 맹한 모국제 답을 3번으로 갈 수 있겠고요. 이거 혹시 이제 요라고 착각한다면 답을 1번 발에 멸망킨 요라고 착각해서 오답으로 갈 수 있는데 뭐 그렇게 그런 오답은 별로 안 나온 것 같습니다. 이번 별무반은 고려 때 바로 윤관이 여진족을 몰아내고 동북구성. 물론 이 선지가 이 자료가 여진족과 관련이 있죠. 근데 이렇게 아구다가 여진족을 통일해서 금나라를 세우기 앞서서 불과 얼마 전에 일단 윤관이 별무반을 조직하고 동북구성을 쌓았습니다만 점점 여진족이 강해지고 또 반환을 요구하니까 이렇게 동북구성 반환을 했죠. 그리고 얼마 안 가서 이렇게 금나라가 세워진 다음에 당시 고려에서 정권을 잡고 있던 이자겸은 금나라의 사대하는 정책을 취하는 그런 스토리로 가게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4번 5대 19의 분열을 수습한 나라는 바로 당나라가 망한 이후 혼란한 시기가 5대 19기였고요. 그걸 수습한 나라는 송나라고요. 그리고 5번 탕구토족의 이원호가 건국한 나라는 1038년에 서하고죠. 네, 서하는 뭐 이게 방향이 정반대죠. 동북 쪽이 아니고 지금 비단길 쪽, 서북 쪽이라고 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네. 그 다음 4번으로 가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세 나라가 지금 기역니은 디귿으로 잘 짝을 지어서 찾는 건데 결국 발해, 당나라, 일본 결국 결론이 이겁니다. 근데 차근차근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중대성이 문서를 보냅니다. 자, 발해의 삼성육부 이름, 삼성의 이름이 당나라 같이 뭐 중서성,
뭐 중서성, 문화성, 상서성이 아니죠. 선조성, 중대성, 선조성, 정당성, 중대성, 선조성, 정당성 그 이름 중에 하나만 나오면 아 이건 발해구나 알 수가 있는데 이 발해가 지금 기역 귀국인지 니은 이 나라인지 뭐 그다음에 디귿 본국인지 그걸 알 수가 없는데 쭉 보면은 중대성이 문서를 보내니까 본국 디귿 본국이 결국 문서를 보낸 중대성 있는 나라죠. 그러니까 일단 그 중대성 있는 본국은 디귿이 발해입니다. 발해. 자, 그리고 귀국이 이제 니은 나라에 사신을 보냈는데 지금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니은 나라가 바로 알 수 있는 키워드가 절도사 반란이 있습니다. 절도사 반란, 니은 이 나라. 바로 대표적인 절도사 반란이 알록산 사사명의 날이죠. 8세기 중엽. 그리고 물론 마지막 망할 때에도 절도사 그 반란으로 망하긴 했습니다만 하여튼 절도사 반란으로 이 나라, 그리고 특히 수도가 장안입니다. 바로 당나라 확신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디귿은 본국은 발해, 니은 이 나라는 당나라. 그럼 당나라에 사신 보냈다가 지금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나라. 쭉 보면은 아래에서 둘째 줄 민부성이 나옵니다. 민부성. 자, 민부성은 그 일본 율령 체제에서 이권 8성 중에 하나죠. 근데 그걸 모른다 하더라도요. 일단 배 태워 보낸다. 즉 배를 타고서 왔다 갔다 하는 나라니까 일본이 상당히 유력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정리합니다. 기역 귀국은 일본이고요. 니은 이 나라는 당나라고 디귿 본국은 발해입니다. 자, 그래서 먼저 기역 근데 이거 혹시 그 민부성을 잘 몰라가지고요. 기억이 일본임을 이제 모른다고 치고 니은하고 디귿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니은 당나라니까요. 니은이 있는 게 바로 2번인데 자 2번 기억과 니은 백강전투에서 승리했다고 하는 건데 자 일단 요거 기억이 같이 나와 있으니까 이건 빼고요. 그 다음에 니은과 디귿이 있는 거 보겠습니다. 3번 니은 그 당나라가 디귿 발해 문성공주 보냈습니까? 자 문성공주라는 화본공주 즉 북방민족한테 화친을 위해서 그 당나라 또는 중국 한족 왕조의 그 황실 여인을 시집 보내는 그 화본공주 중에서 문성공주는 바로 당나라 태종 때 토본 송cen간보 때 보낸 화본공주가 문성공주죠. 그러니까 니은은 맞는데 디귿 대상이 발해가 아니죠. 바로 토번이니까 3번은 땡이고요. 그리고 4번도 뭐 디귿이 관계돼 있으니까 일단 빼고. 근데 적산법화원이라고 하는 거, 장보고 신라 사람 장보고가 당나라에 세운 사찰인데, 자, 그럼 그 기억에 적산법화원을 건립했다. 일단 적산법화원을 건립한 장소는 당나라니까 기억이라고 나오면 안 되고 니은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기억이 일본임을 모른다 하더라도 적산법화원을 건립한 곳은 기억이 아니고 니은 당나라니까 4번도 땡이네요. 그리고 5번을 보겠습니다. 5번 선지 디귿 발해는 니은 당나라 영향을 받아서 상경성 세웠다. 자 발해의 수도 나중에 옮긴 것이 상경성 오경 15부 62주 중에서 바로 수도 상경성이죠. 상경성이 당나라 수도 장안을 본떴고요. 특히 당나라의 당나라 장안의 주작도를 본떴다고 했습니다. 그대로 답은 5번이네요. 그러니까 기억이 일본이라는 것을 모른다 하더라도 답은 니은과 디귿만 가지고도 답은 5번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나머지 선지 일단 1번하고 2번 남았으니까 같이 보겠습니다. 일단 기억이 일본이라고 이제 보고 자 일본이 낙랑군 추출했다. 이건 말이 안 되죠. 4세기 초반에 낙랑군 축출한 나라는 고구려죠. 네, 한사군의 마지막 낙랑군 축출했습니다. 그리고 2번 기억과 니은 백강전투. 자, 백강전투는요 백제 부흥군을 왜군이 도와가지고 나당연합군하고 싸운 거죠. 그러니까 백강전투에서 승리한 나라는 신라 아니면 신라와 당나라 나당연합군입니다. 그러니까 니은은 맞는데요. 기억은 일본, 왜군은 백제 부흥군을 도와서 패배했으니까 기억이 땡입니다. 네, 이렇게 기억이 일본임을 알고 보더라도 확실히 2번 선지는 땡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항상 8세기, 9세기 때 발해, 일본, 당나라 이런 그 세 나라에 서로 얽히고 얽힌 그런 관계 문제가 나올 때 항상 그 가리키는 말만 좀 주의하면은 본국, 귀국 이 나라 자기를 가리키는지 딴 나라 가리키는지 상대방 나라 가리키는지 제3자 나라 가리키는지 잘만 구별하면 쉽게 답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5번을 보겠습니다. 네, 가 유학 사상인데요. 네, 글씨가 깨알 같은데 잘 보면 왕수인이 나옵니다. 왕수인 바로 양명학을 만든 사람이죠. 왕양명이라고도 하는데요. 자, 지금 이 가 사상이 바로 양명학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양명학이 비판하는 성리학을 말하는 것인지 잘 주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선지가 지금 양명학과 성리학이 섞여 있거든요. 자, 근데 바로 왕수인이 지금 주장했던 내용이 대학에 나온 경물치지는 또 성리학의 주요 키워드 아닙니까? 근데 경물치지를 당연히 비판을 했겠죠. 근데 경물치지를 비판한 것을 또 비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왕수인이 경물치지 비판한 게 거짓으로 짜맞춘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왕수인을 비판하는 거죠. 네.
왕수인을 비판한 겁니다. 그러면서 주위의 경물 취지에 대한 해석을 뒤집고자 하였던 것이다. 자, 이런 왕수인의 설명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여기 빈칸 들어가는 거, 이 비판의 대상은 성리학이 아니고 양명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것만 잘 구별하면은 답을 쉽게 찾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글을 잘 읽어보요. 여기서 비판의 대상은 성리학이 아니고 양명학입니다. 네, 왜냐하면 여기 다시 한번 보겠지만 자료 속에 나와 있는 것이 지금 왕수인이 성리학을 비판하는 그런 내용을 짜맞추기 한 것에 불과하다면서 또다시 비판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가는 양명학으로 찾아야 되겠습니다. 그럼 양명학, 바로 양명학 키워드가 마음이고 진리, 심증리지 않겠습니까? 답은 4번으로 일단 갈 수 있겠고요. 이게 성리학으로 본다 하더라도 성리학에 해당되는 선지가 두 개나 있습니다. 2번 명나라 때 관학으로 채택된 거 성리학, 5번 선지 고려 말 신진 사대부의 사상적 기반이 된 것도 성리학. 그래서 2번하고 5번이 성리학이라는 것만 알고 있으면 뭐 둘 다 성리학이 답일 리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보더라도 답을 양명학 4번 선지로 가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1번 윤회와 해탈욕은 불교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3번 다효율령은 뭐 성리학 생겨나기 한참 전이죠. 701년 바로 일본에서 제정한 다효율령이니까 성리학 또는 양명학과 아무 관련이 없겠습니다. 네, 6번으로 갑니다. 네, 6번 가 막부 시기 동아시아 문화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은, 거의 이런 문제는요, 일본은 에도 막부, 조선은 후기, 뭐 중국은 청나라 시대, 거의 이 시기의 문화를 묻는 겁니다. 서민 문화 선지를 보더라도 금방 알 수가 있죠. 네, 그래서 뭐 이런 문제는 뭐 동아시아사를 공부하신 분들은 누구나 뭐 꼭 문제 읽지 않고도 선지 보더라도 1번 한글 소설, 그리고 3번 중국 홍루몽, 또 4번 중국 경극, 다 청나라 때 유행한 서민 문화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5번 일본 우키요에, 선지만 보더라도 답을 2번으로 고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독서 상품과는 바로 신라 하대 때 원성왕 때 실제가 된 것이죠. 그리고 역시 자료를 보더라도 에도 막부 시대 문화가 맞습니다. 바로 네덜란드를 통해 가지고 서양의 학문을 받아들였죠. 바로 난학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더라도 역시 에도 막부 시대, 바로 중국과 우리나라 때의 서민 문화를 묻는 문제, 그 중에서 옳지 않은 거 고르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 제가 여기 써놓은 것이 요번 오늘 시험 본 수능 국어에서 고전 시가로요, 일동장유가, 김인겸의 일동장유가라는 가사 작품이 나왔죠. 그 금년 수능 특강 문학에서 나온 연기 작품인데요. 바로 이 일동장유가라고 하는 게 에도 막부 시대 18세기 때 조선의 김인겸이 이렇게 일본의 통신사로 가면서 통신사로 갔다 온 여정을 노래한 기행가사죠. 그래서 기왕 여기 에도 막부가 나온 김에 오늘 수능 국어 고전 시가로 바로 그때 18세기 통신사로 에도 막부 때 일본에 갔다 온 기행가사 일동장유가 나온 김에 같이 제가 적어봤습니다. 그 다음 7번에 가겠습니다. 가지역을 지도에서 옳게 고른 것은 인데요. 자, 포르투갈은 물락과 점령해서 쭉 해놓고서 그 다음 물락과 점령해서 플러스해서 중국으로부터 이 지역의 거주권도 인정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단순히 물락카 같은 거 주어지고 포르투갈을 빈카드로 남긴 것보다 오히려 쉽게 문제 낸 것 같습니다. 근데 평가원이요, 수능도 그렇고 6월 9월 모의고사도 그렇고 포르투갈 물락카 그런 소재를 참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일단 물락카 병합을 했고요. 그 물락카가 포르투갈에 의해 가지고 점령되기 전에는 명나라한테 조공받쳤다, 그런 얘기도 이제 평가원 시험에 종종 나옵니다. 하여튼 물라카를 점령했을 때가 1511년이었고요. 그리고 그에 이어서 중국으로부터 거주권 얻는 지역이 마카오죠. 홍콩 옆에 있는 게 마카오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 또 제가 파란 줄 쳐놓은 게요, 포르투갈 대신해서 일본의 중국 생사를 공급할 수 있을 것이다. 자, 이런 글 쓴 사람이 누구냐면 바타비아, 지금의 인도네시아 지역입니다. 바타비아 총독을 하니까, 이 바타비아는 또 어느 나라가 차지하고 있었습니까? 바로 네덜란드가 차지하고 있던 지역이죠. 그러니까 혹시 이걸 이 바타비아만 놓고 봐가지고 이건 네덜란드니까, 네덜란드는 또 일본 나가사키에서 거래했으니까 바로 여기 기역 지역이 일본 규슈에 있는 나가사키입니다. 근데 이쪽으로 뭐 낚이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은 게, 왜냐면 워낙 힌트를 확실하게 포르투갈이 물락과 점령한 다음에 중국에서 얻는 지역이니까 뭐 기역 나가사키로 오인될 염려는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기역은 나가사키고요. 네, 혹시 그래서 나중에라도 나가사키에 대한 문제가 나올 경우에 대비해서 잘 지도 위치 파악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하여튼 결국 가장 많이 헷갈리는 지점이 아마 그 미음 아니면 디귿일 겁니다. 왜냐하면 니은이야 뭐 상하이인데 마카오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지역이고요. 그리고 미움도 딱 타이완에 지금 타이페이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결국 바다에 접해 있는, 그 중국이 바다에 접해 있는 타이페이를 마주보고 있는 그쪽 동남쪽 바다에 접해 있는 것 중에서 과연 그 미음일까 아니면 디귿일까, 바로 마카오가 어딜까 헷갈릴 수가 있는데요. 일단 결론적으로 답은 미음입니다. 바로 구룡반도가 있는 근처 쪽 홍콩 옆에 마카오가 붙어 있죠. 그래서 그런 걸 힌트 삼아 가지고 일단 미음을 답으로 골라야 될 것 같고요. 특히 타이베이와 마주보고 있는 여기는 그
푸젠성에 있는 도시죠. 푸저우라고 하는 도시인데요. 네, 여기는 좀 이 구룡만도 멀리 떨어져 있어가지고 뭐 그렇게 마카오라고 오인될 염려는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항상 구룡만도가 있는 지점을 딱 포착을 해가지고 답을 미음으로 골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일단 7번 보통은 뭐 포르투갈, 물라카 점령, 마카오 거기까지 말로 하면 쉬운데 이거를 딱 마카오를 지도해서 찾으라고 하니까 약간 좀 헷갈릴 수 있었던 문제였습니다. 8번으로 가겠습니다. 8번 다시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지고 중국 남북조 시대에 대한 문제가 나왔네요. 자, 선대 황제가 화북을 평정했다. 자, 화북 평정했다면 일단 딱 북위가 떠올라지고 북위가 확실한 게 바로 둘째 줄에 제나라가 나오지 않습니까? 바로 남북조 시대 남조 동진 송제 양제할 때 그 제나라고요. 특히 옛 왕조의 수도에 이르러 가지고 여기서 머무르면서 여기들을 수도로 삼겠다. 바로 북위의 효문제가 평성에서 로양으로 수도로 옮긴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거 당시 상황이 뭐 휴문제가 이렇게 수도로 옮길 5세기 후반만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그 왕조 시기 동아시아니까 상당히 범위가 넓죠. 북위가 화북 지역에 있던 시대가 386년부터 594, 즉 4세기 후반부터 6세기 전반인데 이 정확한 연도를 모른다 하더라도 이게 북이라는 것만 딱 알고 있으면 이게 남북조 시대니까요. 바로 남북조 시대에 대한 선지가 5번에 바로 있습니다. 즉 고구려 특히 장수왕 때는 이렇게 뭐 북주의 북이 그리고 남조의 나라들과 조금 책봉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상당히 유연하게 그렇게 남북조와 유교 관계를 펼쳤다고 할 수가 있겠죠. 네, 바로 항상 그래서 고구려 하면은 특히 장수왕 때, 5세기 때 이렇게 남북조 시대와 따로따로 각각 조공 책봉관계 맺었다. 늘 잘 나오는 선지가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 선지 보면 1번 선지, 자금성이 건설되었다. 이건 명나라 영락제죠. 그리고 2번 북지와 북조가 대립했다고 하는 건데요. 자, 이게 북위가 동위하고 서위로 갈라지고 또 동위하고 서위는 나중에 북지와 북조로 연결되고 또 그것을 통일한 나라가 남조와 통틀어 통일한 나라가 수탈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북주와 북주가 대립한 거는 북위보다 더 뒤죠. 그리고 3번 가마쿠라 막부야 뭐 12세기 후반이니까 북위와 한참 거리가 멀고요. 그리고 4번 거란이 북면과 남면관제 시행. 이것도 거란이 한족을 통치하면서부터니까 북위보다 한참 뒤죠. 네, 이렇게 8번 클리어하고 9번으로 가겠습니다. 네, 9번은요, 19세기 때 동아시아 나라들이 서양 그때 문물을 수용한 그런 문제네요. 자, 일본에서 이렇게 태양력이 처음 도입된 때가요, 바로 이 시기를 묻는 건데, 이게 1873년입니다. 1873년. 근데 이 연도를 가지고 좀 어렵게 문제를 내려고 맘먹었으면 좀 답을 고르기 어려웠을 것 같은데요. 일단 결론적으로 답은 쉽습니다. 자, 뭐, 도쿄대학이 먼저일까, 태양력이 먼저일까 헷갈릴 수도 있는데요. 확실하게 광주에서 교육하는 영국상인, 자, 그 영국이 청나라와 아편 전쟁을 벌인 다음에 1842년에 바로 난징 조약을 체결하면서 바로 난징 조약의 체결에 따라서 개항을 한 항구가 광저우가 있었죠. 광저우가 일단 개항을 했고요. 특히 광저우에 청나라 때는 그 광저우에 공행을 설치하고 공행을 통해서만 즉 허가된 무역만 했는데 그 난징 조약 때 공행도 폐지했죠. 그러니까 광저우가 개항하고 또 공행이 폐지되어서 영국 상인이 자유스럽게 이렇게 광저우에서 교육한다고 하니까 충분히 1842년부터 쭉 이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본의 태양력을 도입한 시기하고 도쿄대학 설립한 시기하고 어느 게 먼저일까 헷갈릴지라도 3번 확실하기 때문에 이건 한참 전에 오래전에 있었던 난징 조약 이후부터 쭉 이어지는 거기 때문에 답은 3번 확실하게 고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그래서 배점도 3점이 아니고 2점만 주어진 것 같아요. 자, 그렇든 기왕 다시 연도 정리하자면요. 일본이 처음 태양력 도입을 했던 1873년이고요. 도쿄대학을 설립한 때는 1877년입니다. 그리고 1번 광무개혁 추진은 광무개혁은 바로 대한제국 때 바로 고종이 실시한 근대화 정책이니까 최소한 1897년 이후고요. 그리고 4번 태평천국운동은 또 그 전이죠. 1851년부터 64년까지고요. 그 다음에 5번 막부타동운동. 자, 일단 자료에 나오는 태양력은 최소한 메이지 유신 이후 때라고 감을 잡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막부타도운동이라고 하는 건 메이지 유신 전이죠. 네, 그러니까 5번은 확실히 아니게 되겠습니다. 이번 영상 마지막 10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네, 10번 가나 황제에 대한 건데요. 자, 뭐 진공이라는 사람이 누군지 모른다 하더라도 두 번째 줄 보면은 이 가 황제가 보낸 적에 의해 수도 이만이 함락되었다. 수도가 이만인 나라는 남송이죠. 바로 남송이 멸망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바로 이때는 바로 원나라 몽골 쿠빌라이 칸이 그 이만을 함락시켰죠. 1279년의 일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그 남송 황제가 자결하고 이렇게 해서 남송이 멸망하는 과정이고요. 또 나 황제는 누구냐면 자, 끝에 보면은 뭐 성녀의 아들, 성녀가 누군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그 나 황제가 적을 몰아내고 한쪽의 왕조 건국했다. 바로 명나라를 세운 주원장 홍무제가 되겠습니다. 나는 홍무제입니다. 자, 그럼 가는 쿠빌라이 칸, 나는 홍무제 그렇게 일단 캐치하고 찾아보겠습니다. 1번 가 금나라 멸망. 자, 금나라를 몽골이 멸망시킨 것은 맞지만 그때 칸은
쿠빌라이보다 훨씬 전이죠. 우구데이 칸이었습니다. 1234년 1번 땡이고요. 바로 쿠빌라이 칸 때 두 차례에 걸쳐가지고 일본 원정을 단행했죠. 답은 2번이 맞겠습니다. 자, 3번 쿠빌라이 칸 때 송과 전년에, 자, 벌써 이건 남송 얘기하고 있는데 송나라 훨씬 전이죠. 자, 이 전년의 맹약은 1004년이고요. 여기서 그 황제에 대해서 묻는 문제니까 송나라와 전년에서 맹약을 체결한 거란의 황제는 성종이 되겠습니다. 아, 요새 모 방송국에서 이렇게 고려 거란 전쟁 새로운 드라마를 이제 처음 론칭하면서 바로 이제 그 당시 고려를 쳐들어왔던 거란의 또 황제가 성종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또 그 드라마에도 또 성종이 나오고 있네요. 자, 그리고 4번 나가 아까 주원장이라고 했는데 그 조선과 형제 관계 맺었다. 자, 일단 명나라와 명나라와 조선은 일단 조공 관계니까 군신 관계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일단 조선하고 형제 관계 맺은 나라는 바로 후금대죠. 홍타이지가 정묘호란 때 쳐들어오면서 조선과 형제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황제의 측면에서 얘기하는 거니까 조선과 형제 관계 맺은 황제 하면 또 후금 때 홍타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5번 바로 주원장이 일본과 감한무역 실시했다. 자, 일본 무로마치 막부 때 명나라하고 감한무역을 실시한 것은 맞긴 맞습니다만 바로 주원장 때부터 바로 감한무역을 실시한 것은 아니죠. 그 주원장이 명나라 세울 즈음은요, 일본이 한창 혼란한 시기였습니다. 천황이 두 군데씩 있는 일종의 남북조시대라고 했죠. 그걸 남북조시대가 1392년에 일단 정리가 됐고요. 그래서 혼란상이 일단 정리가 된 다음에 1404년부터 일종의 감한무역이라는 형태의 조공무역을 실시했습니다. 근데 1404년은 또 명나라 3대 황제 영락제부터죠. 그러니까 주원장 때부터 감한무역을 한 것은 아니고 1404년 영락제부터 했다. 그것만 잘 구별했다면은 뭐 5번도 제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너무 확실하게 쿠벨라이 칸 때 이렇게 남송을 멸망시켰고 일본 원정 단행, 이게 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뭐 다른 선제가 약간 헷갈리더라도 그렇게 오답으로 갈 가능성은 별로 없는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10번까지 전반부에 10개 문제 마치고 또 뒤이어가지고 나머지 10개 문제도 곧 만들어 올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